안녕하세요. 택작가입니다. 오늘은 10대를 위한 이공계 진로 콘서트 8번째 시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06년 유네스코에서는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급박한 문제 5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구의 급격한 증가. 둘째, 빈곤의 지속적인 확대. 셋째, 자연환경의 파괴와 기후변화. 넷째, 평등과 평등의 파괴. 다섯 번째, 발전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제가 2016년에 썼으니까 지금은 좀 더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좀 늘어나고 있죠. 기후변화가 워낙 폭염과 폭설이 지속이 되고 좀 기후변화가 지금 심하게 나타나는 지역이 있고 화산 폭발도 많아지고요. 북극의 빙하는 녹고 있고 그래서 조금은 더 환경에 대한 인식이 좀 커지고 탄소 배출권을 강화한다라든가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가 문제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빈곤에 대해서도 별다른 걱정 없이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죠. 큰 사건이나 사고 없이 나름의 평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전 세계 70억 명의 인구 가운데 8억 5천만 명은 아직도 글자를 배우지 못한 문맹입니다. 10억 명은 심각한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고요. 24억 명은 기본 위생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온갖 질병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 3억 3천만 명의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도 하루에 3만 명 정도의 아이가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인구 중 12억 명이 하루에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하면서 가난과 싸우고 있죠. 2014에서 2015년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창궐했던 에볼라 사태만 보더라도 아프리카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아프리카 나라가 다 가난한 건 아닌데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 세계에서 하루에 10,000원 이상 쓸 수 있는 인구는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돈의 90%를 10%의 사람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부의 불평등이, 이 불균형이 엄청 심하죠.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세계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발전된 지금의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여러분은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느껴지나요?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정말 굶주리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불과 4, 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일과 공부 모두가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온 부모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의 잘 먹고 잘 사는 대한민국을 누릴 수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 태어난 사람들 참 축복이죠. 옛날에 어려운 시기를 겪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이런 지금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걸 고맙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풍족한 환경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고마움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많이 안타깝습니다. 필요한 건 돈만 있으면 언제든 살 수 있고 부족함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의 풍족한 세상은 우리 부모의 노력으로 일궈놓은 겁니다. 여러분의 후손 또한 언젠가 여러분이 만든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겠죠. 풍족함을 느끼고 살아온 여러분은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훗날 후손들이 우리가 바로잡지 못한 일의 결과로 그들이 왜 고통받아야 하는지 물을 필요가 없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지금의 행복은 과거를 살아온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미래의 사람들을 위해 살기 좋은 지구를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는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잘 사는 곳은 더욱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곳은 더욱 못 살게 되는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후온난화 문제는 한 국가를 넘어 전 세계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식량과 자원이 무기가 되면서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구의 평화는 곳곳에서 깨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속될 경우 우리의 안전도 언젠가 깨질지 모릅니다.
과학기술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과학기술은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더 빨리 만들어 더 많이 파는 것이 목표가 되었죠. 하지만 이제는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인류의 삶과 행복에 대한 배려 없이 발전을 지속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지구온난화는 그 속도가 빨라졌고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수많은 생물종이 멸종하고 있죠. 인간도 결코 멸종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돈이 된다고 무조건 과학기술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과학기술이 인류의 삶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화에 기여하는지를 따져보고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을 잘 지키며 세계를 평화롭게 만드는 것은 과학기술이 가져야 할 사명입니다. 이공계로 진로를 택하는 당신이라면 이런 사명을 함께 지켜나가야 하겠죠.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생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과학과 기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최근 인류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72년 UN 인간환경회의를 통해 등장했는데 국제자연보전연맹이 1980년에 개최한 세계환경보전전략에서 다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에서 채택한 브룬트란트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1987년 그 개념이 정의되었으며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 1997년 지구헌장위원회, 2002년 지속가능 발전 세계정상회의 등 많은 국제회의에서 세계인의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받았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는 수백 개의 서로 다른 정의가 존재하지만 브룬트란트 보고서와 의제 21에서 제안된 미래 세대가 그들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는 정의가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많이 어렵죠, 단어가요? 지속가능한 발전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전제로 합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요. 첫 번째,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사실 우리 생태계가 이렇죠.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생물을 멸종시키고, 그쵸? 결국 어떠한 생물이 사라지면 그것을 먹이로 삼는 또 다른 생물이 사라지고, 또 그게 곧 환경의 피해로 이어지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사실 그 영화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면 그 하나의 행성이 그 머리를 서로 연결해서 이렇게 서로를 감정을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지구는 가이아라고 하는 하나의 전체,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매우 하나의 생명체와 같은 그런 연결성을 갖는 그런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어떤 하는 행동이 다른 것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버리는 쓰레기라든가 수많은 인간의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인류의 삶의 질은 경제적 발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경제적 발전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것, 그죠?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아름다운 환경과 자연, 지구를 그대로 물려주는 것, 그죠? 그래서 지금 지구가 너무 파괴가 되고 우리가 무분별하게 많은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뭐 직접적으로 뭐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이러한 전염병들도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항생제를 사용하고 또 무분별한 난 개발과 그런 약물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등등 하면서 이제 돌연변이도 많이 만들어지고 또 그렇겠죠. 제가 오늘 조금 약간 주절주절 했는데요. 아무튼 그 인간의 삶의 질, 결국 우리 지구를 보존하는 것이 삶의 질과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 세 번째, 인류 발전과 환경의 질에 대한 배려 없이는 장기적인 경제 발전도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인류의 발전과 환경이라는 문제는 서로가 공존해야 될 되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경제 발전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환경 친화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하죠. 오늘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라는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읽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2장으로 들어갑니다. 다가올 미래사회를 읽어라 라는 장이고요. 첫 번째, 미래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선택하라 라는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